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미랑입니다. 이 토론회는 보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분 동안 보령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누가 앞으로 4년간 보령시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석과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호 1번 이영우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영우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김동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동일 후보입니다. 네, 그럼 먼저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보령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각 후보는 2분 동안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발언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영우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인사 올립니다. 한때 16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난해 결국 10만 명이 붕괴되었는데도 상황이 심각성을 모르는 김동일 후보님, 보령시장 재직 8년간 적극적인 기업 활동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 옮기기만 강요하였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인구 유출을 막고 부자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증가시켜야 소상공인 수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IQ가 좋고 교육하기 좋고 문화생활을 즐길 게 많아야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인책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전통시장과 대전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소상공인 수입이 배가 됩니다. 농산어촌 소득이 많아져야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저 이영우는 40년 공직 생활과 도의원 재직 시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확실히 준비된 일 잘하는 이영우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완전히 새로운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야 보령이 바뀝니다. 이영우가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동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령시장 후보 김동일입니다. 저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보령 발전이라는 꿈의 희망을 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보령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구현되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 해양 케이블카, 대명 리조트, 해양 모두 박람회 유치로 해양 레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21년간 잠자던 명천 택지개발 지구를 완수했고 97년 이후 전면 보류되었던 보령 신항 중선도 투기장을 착공, 보령 신항의 추석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보령에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령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3월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는 여당 후보 저 김동일은 집권 여당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이미 뜨겁게 달궈진 보령 발전의 엔진에
가속도를 더 강력하게 불어넣고 시민과 함께 보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동희를 선택해 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명품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 성장하는 보령, 살기 좋은 도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행복한 보령 반드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민이 손에 손을 잡고 보령의 100년 미래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의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이 진행되고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규칙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후보부터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시민 여러분께 저희 대표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 대표 공약은 대전 보령 간 고속도로 신설과 원산도 중심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대전 보령 간 고속도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은 한때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 등 내륙에서 보령시를 방문하는 교통망이 아직도 부족하여 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노선은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힘있는 여당 시장이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보령에서 서부여 IC를 연결하는 대안 노선을 우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전 보령 간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중부권 500만 시민에게 보령 앞바다를 선물하게 되어 보령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산도 중심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보령 해저터널이 작년 12월 개통을 했습니다. 이제 원산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물섬이 되었습니다. 섬이 갖는 신비와 육지로 연결된 교통망으로 무한한 잠재 가치를 이끌어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효자들은 가족의 섬으로, 고대들은 치유의 섬으로, 장고들은 청춘의 섬으로, 삽시도는 예술의 섬으로 함께 묶어서 5섬 아일랜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섬을 테마에 맞게 조성하고 선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 택시도 도입하여 각 섬을 쉽게 접근하면서 낭만까지 만끽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천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섬들이 어우러진 환상의 관광도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일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후보께서는 공약에 대해서 5분간 자유토론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동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원산도를 글로벌 해양 관광 레저 도시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원산도 해저터널 공사가 11년 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8년 재임 동안 준공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관광 기본 시설인 주차장, 도로,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상하수도, 하수시설 이런 등을 완비해야만이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원산도에 머물면서 관광도 보령 사람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 없어가지고 해저터널의 개통과 맞춰서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렸으나 차량만 침투되고 또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령 원산도는 교통만 체증을 유발시키고 보령에는
모든 관광객은 태안 안면도로 뺏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전 보령 그 고속도로는 그 대전시장이 그 보은 대전 그 보령까지 그 고속도로를 그 주창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인데 우리 보령시장님께서는 과연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보령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해저터널이 작년 1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저터널이 6.9km 보령 해저터널이라고 하는 명명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 세계적으로 5번째로 긴 터널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됐고 그 양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관을 묻어서 원산도까지 물 공급을 하고 지금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정말 1조 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을 도로망을 개설하고 또 모든 편의시설과 우리 많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기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까 5섬 아일랜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산도까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산도에서 효자, 삽시, 장고, 구대도까지 해저 배관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지금 현재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오시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5섬 아일랜드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 문제 또 하수도 문제를 함께 걱정을 해서 정말 오시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미 그 완공 해저터널 개통 전에 이런 시설을 준비해야지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도로망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상하수도 개통이 안 돼가지고 그 건물도 못 짓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사전에 보령시에서 그 상당히 그 준비가 덜 돼 있다. 준비된 그 8년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면 우리 보령에 원산도에 그 즐기고 먹고 그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우리 보령시 시민들이 그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그 5.15 섬 그런 걸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원산도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타섬까지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꿈이다. 시장님 임기가 이제 4년이라고 할 때 과연 현재 원산도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뭐 타섬을 개발하고 뭘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꿈에 불과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그 도의원하면서 원산도와 고대도, 장고도 등 5개의 섬을 연계해서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해야 된다. 개통 전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비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5개의 섬을 중심으로 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은 우리 원산도나 5개의 섬이 품격 높고 질이 높은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민과 만나면서 100여 개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4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투자할 경우 입지 보조금을 100% 지원하여 대기업 유치를 유인하고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보령 연구기업인 한화, SK, GX, 보령제약 등 대기업 관계자와 먼저 접촉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들 관광객이 머물며 즐기는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령시에는 잠깐 즐기는 관광 자원은 많으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부족합니다.
꽃테마파크, 놀이시설, 동물원과 연계한 가칭 보령 에버랜드를 유치하겠으며 버드축제, 꽃축제 등 1년 365일 열리는 축제의 도시를 만들어서 주민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응급 의료 수준이 낮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습니다. 충남 도지사와 협의해서 공공의료원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치하거나 기존 보령시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농기계 장기 임대, EM 무상 공급,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장기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EM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며 수산 종묘 방류를 확대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의 소득을 높여서 농어촌이 잘 사는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영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에 대해서 5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후보 질문해 주시죠.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 후보님이 100대 기업 유치에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핵심 공약, 시민에게 드리는 중요 공약임에도 이 공약은 사실 많은 재원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의 성숙이 필요한데 도지사 후보 공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지사 후보는 천안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그 도지사 후보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이 부분까지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김동일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도지사 후보와 협의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중점이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0년대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의 지원을 받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 필리핀은 대기업이 제대로 된 대기업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대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보령 연구기업인 한화, 우리 보령의 SK, 보령제약, 또 GX 등 그 대기업과 협상을 해서 반드시 우리 보령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보령을 살리겠습니다. 또 도지사와 그 협의는 도지사는 그 지초단체장이 뭐 천안 지역구라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보령의 그 시장이 그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은 국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도지사가 그 협약을 모르겠지만 구두로 저는 보령의 이런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제가 도지사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그 어떤 대기업하고 우리 보령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니까 우리 보령에 좀 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런 협의, 사전 협의 같은 건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가령해서 현대투산인프라코가 우리 보령에 소음을 끼치는 성능 시험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산 현대인프라코는 제조업입니다. 그 중장비를 건설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지금 현재 인천하고 군산에 있는데 우리 토지를 그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군산보다는 물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사전에 시장 후보가 대기업 오너를 만나서 이것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그 시장이 돼서 그 시장이라는 것은 그 각종 행사나 조그만 그 선심성으로 뭐 버스 뭐 놀러 가는데 아침에 인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1년 365일 중 100일 이상을 반드시 대기업 유치, 국비, 도비를 따라 출장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큰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직접
어떠한 안내나 상의 협조는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 관련입니다. 이 종합병원은 말씀하신 것이 서해안 최대 시설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종합병원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인구나 그 고객의 여건상 좀 힘이 들어서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고 우리 재정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양승조 지사께서는 내포에 종합병원을 짓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그 종합병원을 이 요즘 그 코로나니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령시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는 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동 투자해서 그 도지사와 함께 보령시가 50%씩 투자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령 아산병원에도 43억 원 정도 매년 그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공급의료원을 그 개설하면 현재 흥성의료원이라든가 그 서산의료원이 20개과가 있습니다. 종합 병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산 보령병원과 함께. 네, 발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발표와 자유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령시의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령시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정책 토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현재 보령시 인구는 10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입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령시의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영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인구 유입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현재 40%인 입지 보정을 100% 지어놓고 그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1년 365일 중 100일 이상을 출장해서 직접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살기 좋고 쾌적한 보령을 만들고 최고의 학교 교육과 의료 시설 확충으로 특히 기농기촌 지원을 확대해서 1년에 1,000명 이상이 우리 보령에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그 보령보다 낙후 지역인 인근 청양, 부여, 서천, 태안 등 거주지를 우리 보령이 생활 여건 또 거주 여건을 많이 만들면은 우리 보령에서 거주를 하고 직업은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셋째는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방과 후 아이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고 특히 선진교육 체험 기회를 부여해서 입시, 취업 지원센터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령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일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에 따라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보령화력 1, 2호기를 예정보다 조기 폐쇄함에 따라서 그 이후 보령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보령화력이 보령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량 기업 유치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은 4년 동안 무려 1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힘있는 여당 시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령형 포용 예산 정책을 실시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 여성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자녀들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김동일은 우리 보령시를 살기 좋은 도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보령형 포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령시 인구 유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가능하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10만 시민과의 엄숙하고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님이 대표 공약인 대기업 유치,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가칭 보령 에버랜드를 조성은 같은 당 양성도 도지사 후보 공약집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양성도 도지사 후보는 오히려 종합병원은 내포해 대기업은 천안에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 후보는 핵심 공약들이 제대로 된 검토나 협의 없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김동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 관계, 또 에버랜드 그 유치, 또 그 종합병원 유치 관계에서 예, 우선 도지사 후보와 협의했느냐,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보령시장과 그 충남도 도지사는 예, 광역 독립된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예, 공약을 세울 때 사전에 그 협의보다는 그 공약을 확정되고 나서 당선이 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가칭 에버랜드는 꽃 테마파크, 그 놀이시설, 그 동물원, 또 해양박물관 등을 연계해서 패키지로 만드는 건데요. 꽃 테마파크 그 4만 5천 평은 이미 도 7차 관광 그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보령시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계획이 도에 확정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면 출마한 도지사 후보와 사전에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은 한두 번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차이고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꼭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령하령 1호기가 20년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보령하력 조기 폐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보령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좌절감을 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기 폐쇄를 마치 무슨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보령하력 1, 2호기 폐쇄 승리 보고 대회라는 기념식을 민주당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와 당시 양수지사께서 참여하여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지역의 고통, 보령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셨던 우리 이 후보님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보령하력 1호기 폐쇄에 대해서 그 이미 폐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승도 도지사께서 그 정기훈 폐쇄, 즉 1년 이상을 좀 앞당긴 건데 그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양승도 도지사한테 그 부당함 그것을 그 두 번 그 정식 제의를 했고요. 또 폐쇄에 따라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라 강력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은 생각을 좀 일부 가지고 계신데
중부발전이 우리 보령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국가 계획이긴 하지만 폐쇄하고 신설할 때는 중부발전의 직원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은 일자리를 늘고 중부발전에 계신 분들이 떠남으로써 보령시의 시세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부발전과 보령시 앞으로 우리가 수소 플랜트 생산 기지도 생산하고 해상풍력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부발전에 있는 직원들이 이직을 해서 그 직장을 잃지 말고 만일 폐쇄를 한다면 이쪽으로 옮겨서 그 직원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 상생 협력을 계속 유도를 해서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머리를 맞대고 수고해가면서 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그 5월 20일 날 7시에 문화의전당에서 보령시장 후보 대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령시가 멀쩡한 건물인 구 대천 1동 사무소와 경찰서를 부셔서 약 50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노후화가 되어 안전진단기관과 D등급과 E등급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고 철거 이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도심 활력 회복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정복합 업무타운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혹시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지요? 아니면 원도심 시민들이 이 후보의 이러한 말씀에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도심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령의 500억 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좀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우리 보령 미래산업에 좀 우선 투자해라. 왜냐하면 인구가 들기 때문에 우리 미래산업을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관광시설을 확대해서 사람이 오고 나서 우리 보령을 살리는 다음에 투자해야 되지. 그럼 이 후보님은 그 건물이 지금 건축한 지 47년 된 건, 57년 된 건 아직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일동사무소는 오래됐지만 경찰서 건물은 그렇게 많은 연도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건물은 리모델링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경찰서 건물은 37년 됐어요. 그런데 경찰서 건물도 이게 이제 우리 시설물이 아니고 경찰이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동반 철거를 해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보건소 그리고 대천 1동을 이렇게 구도심 원명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보령이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7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역시 7분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장님께서는 시정 8년 동안 우리 보령시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 재정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시민들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천 리조트 매각을 해서 4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손실했고 또 대로변에 갈매기상을 5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과연 그런 위치를 선정한 게 잘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구시에서 이마트까지 60억 원을 투자해서 인도교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 인도교에 1년에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을 다니느냐. 거기 남대천교가 가장 우리 보령에서 교통 체증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리를 교량을 놔서 인도와 사람이 같이 차량이 운행하면은 교통 해소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또 오리코기를 폐쇄 계획이 설액발전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호기가 함양으로 뺏겼어요. 그렇다면은 미세먼지가 많고 환경을 재는 시설은 보령에 있고 환경이 적은 LNG 발전소를 함양에 뺏겼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열정적인 의지가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 민주당 정권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폐쇄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또 3개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에서 포함된 겁니다. 단 우리 양승조 도지사가 1년을 앞당긴 것은 그 대신 우리 보령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미 폐쇄 계획이 있는 것을 그래서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보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소 플랜트 단지를 5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우리 따지고 보면은 미래 사업 전략을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주당 정권 무슨 정권이 아니라 세계적인 또 대한민국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계적 폐쇄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우리 대천 리조트를 매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공기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않고 경매를 넘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삼정회계법인, 예. 3일회계법인이 경영진단 결과 280억이 부채 중 150억만 상환하면 매각보다는 자생이 낫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영우 후보님 질문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시간을 네.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 리조트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리조트는 과도한 채무가 427억 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업 손실로 기업 희생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는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 진단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자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나인홀을 운영하면서 또 추가 나인홀을 지금 허가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치 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제가 주권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김동일 후보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이나 또 리조트 살리기 비대위원과의 대화에서도 절대로 리조트 매각은 없다 또 말씀하시고 2018년도 봄, 여름 골프대회 축사에서도 절대로 매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여러 차례 약속을 시장님께서는 헌직적 버리고 리조트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후보님은 대천 리조트 매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원 날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골프장을 매각해가지고 라운딩비가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데 또 리조트와 협약해서 30%를 시민들한테 싸게 해준다고 또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자마자 또 골프 라운딩비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할인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경영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답변을 좀 경영 진단을 확실하게 하시고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지. 내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골프장을 매각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 보령시가 일정 부분 지분율을 가지고 설립한 그러한 대천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 구조상 대주주인 광해공단과 강원랜드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결정권은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보령 시민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는 끝까지 그걸 매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는 10% 지분까지 투자를 해서 유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는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그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의록을 보면은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랜드는 경영 정사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만 이수영 과장이 참석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 정상화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서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보령시의 재산이고 또 강원랜드나 광해관리공단은 보령시를 100% 해줄 테니까 무료로 자기들 투자한 것을 줄 테니까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소리를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이 앞장서서 이것을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매각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정말 계속 재정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매각을 우리 하고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회의록에 그 완전히 보령시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이수영 우리가 과장이 직접 참석을 제가 해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령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보령시 도심 외곽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의 관광 산업은 주로 해양 관광 위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사지, 청라, 은행마을 등의 도심 외곽 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광 상품 개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일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령은 산들보다가 조화롭고 우리 272km의 해안선에 15개의 유인도, 75개의 무인도 정말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축투판 금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거기에다가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꽃게, 해삼, 전복, 키조개 아주 그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음식이 충분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 보령시가 생긴 처음 이래 국가가 인정하는 보령 해양 모두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척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웠던 분들이 7월 달에 우리 보령에 와서 빠져라 즐겨라 뒹굴어라 정말 멋진 모두 축제와 박람회를 통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녹여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해양 관광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내륙 관광에 대해서 일부 소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무궁화 수목원을 비롯해서 성주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보령시는 지금까지 대전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저는 20만 평 규모의 가칭 보령 에버랜드를 건설해 관광객의 발길을 보령으로 돌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해양박물관, 동물원, 그리고 사계절 어느 때 오더라도 즐길 수 있는 꽃 테마파크를 조성해 머물다 가는 즐기는 보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웅천읍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빛돌 습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도, 고대도, 장고도, 효다도, 삽시도와 연계해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섬 비엔날레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라면 청천호에 둘레길,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은행나무 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해서 청라가 우리 관광의 외곽 지역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단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물다 가고 많이 쓰고 가는 매력 있는 관광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부도심, 전통시장을 비롯한 보령시 전역이 관광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이영우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가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이영우 후보부터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김동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그 대로변에 다리 밑에 시설한 갈매기상이 5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 보령의 상징 조형물을 위치를 왜 거기다 선정했느냐. 반드시 이전해야 되지 위치 선정 잘못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시 그 인도교를 60억을 투자해서 이마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 균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도의원 의견을 묻길래 제가 분명히 자필로 썼습니다. 남대천교가 그렇게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데 그 차량 소통과 인도를 겸해서 조금만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또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다리에 인도교에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을 방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도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장님 두 번 8년 재임하는 동안 제가 알기로는 39곳의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보령보다 열악한 서천구는 4년 동안 5개사를 유치했고 공주시는 무려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금액도 서천과 공주는 1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2천억도 안 되는 그런 자금 투자였는데 우리 보령은 진짜로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과연 8년 동안 시장님께서 김의부께서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관외 출장을 몇 번이나 다니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우리 그 갈매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네요. 이 갈매기상 조형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조형물 등이 향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병행을 전개할 건데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문인 우리 버스 터미널과 대천역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밤에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지금 오시는 관광객 만세보령 대천 정말 관광도시라고 하는 관민인데 이것을 좀 잘 가꾸어서 오는 사람들이 야, 이 관광도시 같구나 하는 그런 것을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갈매기상도 배치하고 그 분수광장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관광 차원에서 볼 때 이게 뭐 갈매기상이 철도가 너무 붙어가지고 이게 그 자기 상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보완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해나가고 시간이 초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첫 번째 분이 이제 답변이 안 돼가지고요. 질문을 3-4개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또 하나는 우리 그 남대천교 인도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대천교 인도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보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로의 구조 확상 양쪽의 도로와 하천 공간의 길이가 높기 때문에 도로를 교량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와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비롯해 야 지금 구시에서 이 지금 도로 교량을 놔달라고 차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하냐 했는데 도로 구조상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서 이것은 계속 시민을 설득하고 앞으로 향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 김 후보님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파크를 신육동에 약 한 35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축구장 한 3개 정도 짓고 있는데 과연 투자비 대 관광객이 또 축구장을 이용하는 스포츠파크에
많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이 올까.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그 현재 그 우리 공설 운동장에 그 체육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수영장, 그 운동장, 뭐 테니스장 모든 게 되어 있는데 그 인근 땅을 사서 그 투자를 하고 하면은 예산도 낭비를 줄이고 또 그 스포츠파크에 오는 스포츠타운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곳을 또 즐길 수 있고 또 주차장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넓히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또 시민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분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좀 잘못하지 않느냐 걱정이 되고요. 또 아까 그 갈매기상을 그 위치를 역전 근처에다 한다고 했는데요. 역전 근처는 뭐 차라리 그러면 바로 입구 그 사거리를 지나서 입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리를 지나서 조금 빠뜨는 도로에 하면은 많은 그 시민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그 인도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그러면은 조금 아래로 그 농협 대천주유소 삼거리에서 그 이쪽 그 역전 그 장례식장 쪽으로 빼면은 거기다 얼마든지 이 차량 소통도 되고 또 그 노타리 지역도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 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판단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됐다. 저는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런 분야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6초 남았는데요. 뭐 이게 지금 뭐 어떤 부분을 하나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 김동일 후보의 주도권 행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7분이 주어집니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이 후보님께서 신육동의 스포츠파크 축구장 3면이 아니고 4면입니다. 4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한참 충남개발공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축구장의 이름을 JS 그 박지성 축구 트레이닝 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지성 FC들이 3년간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보령에 와서 여름에 축구 대회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정말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파크 센터를 통해서 전국 대회를 비롯해서 계절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해수욕장에서 묵고 음식을 같이 먹고 정말 훈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295억이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안에다가 유도 씨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훈련장을 지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사정이 좀 무하고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보령의 먹고 살 일이고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해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남대천교 문제를 또 말씀을 주셨는데 남대천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까 도로 구조 확상, 도로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거고 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속도로 교량 바로 위에다가 356억이 들어갑니다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하나를 놓습니다. 명천 베델교회 앞에서 시도 구호를 만들어서 해변도로에서 우측 해변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주거리로 이어지는 이 다리를 놔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무조정실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과 저와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250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 부담이 돼서 행자부하고 이제 그 국무총리실도 이게 행자부로 넘어갔는데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후보님 질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길어지고 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요약해 이러한 주시기 역할과 바랍니다.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의 하나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성사시켜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인도교 문제 또 갈매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절차와 과정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천역에서 문화원전당까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구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김 바랍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인도교 밑에 그 내양 삼통 왕대사 쪽에 그 인도교를 그 인도와 차량이 운행하는 그 세월교를 다리를 그 356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계획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나는 위치가 잘못됐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김 후보님께서 하는 그 위치보다는 거기는 현재 그 내양동과 대천동이 양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농사용이로 지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계획이 보면은 뭐 높은 그 육교를 뭐 다리를 그 350억 투자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양쪽 내 대천동이나 내양동의 농민들이 어떻게 그 농사용 경기나 이런 걸 왕래할 수 있나 그렇게 문제가 있고요. 또 교통이 현재 그 농협주의소 앞에 그 삼거리 거기서 그 역전터미널 쪽으로 다리를 교량을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왕래기도 편코 그 하는 거지 위치 선정이 건 돈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력하게 어떤 잘못됐다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있느냐면 지금 시도 구호가 그 고속도로에서 위주로 한 200m 올라가 가지고 연결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이행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 시도 구호를 앞으로 내질러 가지고 주교 면사무소 쪽에 이어서 교통량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에 나와서 시내 돌아와 가지고 다시 돌아서 지금 중부발전 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가고 있어서 이 시도 구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농사용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오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는 여러 번 용역기관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가 좋겠다 해서 밑에를 하려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200m 상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이해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그 내양동에서 그 공청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 주민 그 농민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지만은 모든 농민들이 위험이 많고 또 6개월로 경운기를 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위치를 그 차량 소통이 농협주유소 앞에 상거리에서 직접 그 궁천동 버스터미널 쪽으로 빠져야만이 차량 소통이 잘 되지. 그 아래다 설치하면은 다시 오는 그 차량이 아래 그 간사지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그 고속도로 IC에서 와가지고 넘어올 때도 또 그 아래쪽으로 왕대사 쪽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교통의 편리성 또 위치가 이것은 반드시 잘못됐다. 저는 그 다시 한번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선 도로나 교량을 개설할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편리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의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동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에 대한 열정과 또 시정 곳곳에 현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김동일은 시민이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힘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보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관광 레저 도시 그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포용 도시를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6일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누구를 시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령시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김태흠, 장동혁, 김동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원팀으로 보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령을 보령답게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영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보령시가 활력을 잃고 쇠퇴해가는 이유가 지난 8년간 보령의 미래 산업을 찾지 않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일관한 김동일 후보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근 공중시가 4년간 100개의 기업 1조 3,300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고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서천군이 4년간 1조 1,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김동일 후보는 8년 재임 기간 고작 39개사 1,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부끄럽고 초라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멀쩡히 흑자를 내던 대천 리조트를 헐값에 팔아 사기업회만 채워준 김동일 후보입니다. 8년 재임 동안 무능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동일 후보는 능력 있고 강한 추진력 있는 이영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고 그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보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령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